자,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월요일 슬기로운 동네생활. 오늘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여러 가지 뭐 근로 관련해서 좀 내가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상담을 위해서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유상건 마을농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서울시 노동권익센터가 어떤 곳인지 또 지금 우리 유 농사님께서 마을 농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이제 설립된 기관입니다. 대신 이제 한국노총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권리 보호관 그리고 마을 노무사라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와서 기존에 이제 국선 노무사라고는 있습니다. 근데 국선 노무사 같은 경우는 노동위원회에서만 이제 권리 구제를 받았다면 노동권리 보호관 같은 경우는 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노동청, 그다음에 행정심판, 그다음에 산재 그룹지공단 산재 대리까지 이런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이제 지원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이 상담 프로그램 이 슬기로운 서울생활을 통해서 뭐 임대차 상담도 해드리고 세무 상담 해드리거든요. 그럼 서울시에 우리 서울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임대차 상담이라든가 또 세무 상담, 마을 세무사회도 있고요. 그런데 또 노무 관련해서 이렇게 계시는 줄 전혀 몰랐거든요. 좀 이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상담은 어떤 상담이 좀 주를 이루나요? 사실 상담 빈도만 본다면 요즘 이제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또는 실업급여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뭐 연차 개수는 몇 개를 드려야 되냐, 그다음에 뭐 임금 산정하는데 뭐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뭐 퇴직금은 얼마를 줘야 되는지, 또는 이건 인사 발령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 뭐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 좀 직원들 많은 회사들은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영세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우리 노동권리보호관이자 마을노무사분들 좀 많이 찾으실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30인 미만 사업 근로자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마을노무사 신청을 할 수 있고 마을노무사를 신청하시게 되면 이제 뭐 근로계약서, 뭐 취업규칙 같은 거를 저희가 수정도 해드리고 그리고 법정 의무 교육도 무료로 해드리고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상담 같은 것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을노무사 제도를 직접 신청하실 수 있는지요? 서울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가셔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마을노무사 신청하는 이런 또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신청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맞습니다. 네, 잘 기억하셨다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근로계약서 상담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처음 사회생활 하시거나 또 간단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가볍게 넘어가는 것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인 것 같은데 자, 노무사님 이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제가 보통 이제 고등학교 강의 나가면 학생들에게 처음 이제 노동법을 모르다 보니까 많이 설명해 준 방법이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아나운서님께 오늘 이거 방송 끝나고 저희 이제 사무실 업무를 조금 도와주시면 우리는 시간당 5만 원씩 5시간 좀 도와주시겠냐 하고 얘기하면 좋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겠죠. 다 끝나고 나서 제가 5만 원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그럼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괜찮죠. 아니 5만 원만 드리는 거예요. 5시간 했으니까. 25만 원인데. 25만 원인데. 20만 원 안 주시냐. 그러면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당 5만 원 준다는 거에 대해서 녹취 자료도 없고 전 얘기하겠죠. 내가 5시간에 5만 원인데 말을 잘못했나 보다. 아니면 잘못 기억한 거 아니냐. 말이 바뀔 수도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반드시. 일하기 전에.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돈을 못 받더라도 또는 근로 조건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정말 쉽게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이렇게 차기랑 근로계약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전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겁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처럼 이제 구두로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네.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 네. 그리고 한부를 교부하라라고 이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네. 한부는 갖고 한부는 사용주가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아, 3년간요. 네. 아, 그렇군요. 아, 이거를 퀴즈로 낼 건데 그랬네요. 아, 저 이 계약서가 없다면 네.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또 계약서는 안 써도 근로계약은 체결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사실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근로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권리가 다 생기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이런 분쟁 자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구두 계약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다면 굳이 근로계약서 쓸 필요 있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나는 원래 디자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회사 취업했는데 갑자기 회계 업무를 시킨다든지 네. 그런 분쟁들을 또는 나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해서 왔는데 갑자기 다음 주부터 지방으로 가라고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업무 장소라든지 네네. 업무 내용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복리후생 제도들. 난 이런 복리후생 제도가 좋아서 이 회사로 온 건데 말이랑 다르네, 채용 공고랑 다르네 네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규범화시키기 위해서 서면으로 작성을 그렇군요.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회사에 입사를 한 건데 갑자기 나더러 어디 출장 일을 많이 준다든가 그렇죠. 뭐 운전하라고 야, 좀 지하 주차장 내려와서 주차 좀 해. 뭐 이런 거라든가. 맞습니다. 네, 이런 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근로계약서에 내가 어떤 업무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로계약서 이거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벌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차이가 있다면 네.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법에 따라서는 이 작성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네. 교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네. 2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 그리고 190만 원 정도 되고 네네.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240만 원이 과태료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런 거기에서 플러스로 미교부했다는 것만으로도 또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른 벌금도 부과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작성도 작성의 이거니와 교부 즉 네. 그거를 작성해서 줘야 되는데 네. 그것도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합산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과태료에 벌금까지 부과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계약하신 분들 많이 그 회사에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네. 그럼 인당으로 계산이 됩니까? 아니면 한 건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까? 인당입니다. 인당이군요. 그래서 사실 문제된다면 크게 네. 과태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10명이면 5천만 원, 최대 5천만 원. 최대 5천만 원까지. 네, 그렇습니다.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이런 요즘은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이 노동법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검색 기능도 잘 되고 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작성을 하시고 네. 분쟁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 소위 말하는 파타임 잡, 그 아르바이트를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에요. 네,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서 작성합니까?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오늘 하루만 한다 하더라도 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안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정말 단시간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뭐 아는 사람, 지인의 소개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작성을 하지 않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네. 이게 또 나중에 또 퇴사할 때 되면 나 좀 뭐 일했었는데 왜 그걸 안 챙겨주지? 사실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또 이런 뭐 사실 몇만 원 안 되는 또는 몇십만 원 이런 차액 가지고도 네. 노동청을 가거나 하는 이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 내 마음에 그러니까 그 고용주가 이게 이제 간혹
그 구두로 했을 때는 또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또 깜빡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이제 처음 쓰다 보면 아무래도 뭐 어떤 걸 좀 챙겨서 봐야 할지. 근데 대강 뭐 여기 사인하세요. 그럼 사인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대로 이때 읽어보지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관련된 근로조건 합의됐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필수 기재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 수준, 그러니까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네. 또는 이제 그 안에 이제 어떤 항목으로 했는지 뭐 기본급이 얼마인지 고정 연장 근로수당이 있는지 또는 네. 뭐 여기 안에 뭐 식대는 들어갔는지 네.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그런 항목들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임금이 이제 계산되는 방법 그리고 지급 방법 뭐 몇 월 며칠 날 뭐 매달 며칠 날 지급한다 또는 이제 뭐 휴일일 경우에는 전날 지급한다 또는 네. 후일 날 이길 날 지급한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라고 한다면 일 시작과 끝나는 시간인데 이 소정이란 말이 사전에 당사자끼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약정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 실제 근로한 시간은 별개고요. 그래서 네. 이 언제까지 할지 시간을 정하고 휴게 시간 같은 경우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쉴 건지 뭐 조금 유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 기준 시간은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휴일 우리가 일주 개근하면 주휴상을 받는 주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명이 넘는 사업장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유급 휴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네. 내용도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들어가야 되고 또 휴가에 관한 내용 뭐 법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라는 이제 법정 휴가가 있고 그 외에 이제 회사 내부 자치 규범으로서 지급하는 휴가가 있다면 그런 내용도 같이 적어주면 좋은데 그래서 네. 뭐 보통 뭐 휴가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또는 이제 뭐 다른 별 법정 외 휴가 같은 경우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많이 근로계약서는 간략하게만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근무 장소. 뭐 본사가 있고 지방도 여러 군데 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해외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어디서 일할지 장소 또는 발령이 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런 내용에 대한 사전 합의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네. 어떤 업무를 할지 나는 이제 이 업무를 보고 들어왔다 보니까 그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주요 근로 내용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 기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뭐 10인 이하 작업장이나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필수 기재사항과 좀 어긋나게 가끔은 이제 갑자기 자네 이 일 좀 하게 이렇게 해서 또 엇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이렇게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바로 좀 시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나요?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계약했을 때와 다르게 네. 우리 회사가 좀 사업이 좀 힘들어져서 이렇게 인력을 좀 줄여야 된다. 네. 그럴 때 이제 그냥 나가라 하긴 그러니까 업무를 바꿔서 네. 힘들게 내가 못하는 업무를 바꿔서 업무상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스스로 자진 퇴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인사 발령으로 전직에 해당됩니다. 하는 업무가 달라졌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당 전직에 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가지고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부당 징계가 아니라 부당 전직에 대해서 다투게 됩니다. 정당성을.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부당하다고 된다면 네. 원직으로 다시 복귀시켜라라는 판단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습니까? 이 프리랜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되겠죠? 사실 정말 프리랜서가 맞다면 네. 근로계약서가 아닌 보통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 이런 형식으로 또 프리랜서 계약서 이런 형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네. 사적 자치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최저임금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또는 뭐 업무 장소에 대한 또는 뭐 근무 태도에 대한 근태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네. 서로 원하는 바대로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062번님이 그 하루 2시간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하시면서 네 이게
하루 2시간 아르바이트 했는데 퇴직금이 있나요?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2시간이라고 한다면 네. 그럼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됩니다. 10시간. 그러면 보통 저희가 소정 근로시간이 일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을 저희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네. 이런 근로자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고요. 네네. 그리고 연차도 적용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이제 빠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네. 15시간, 16시간이에요. 그럼 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연차도 줘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는 줘야 겁니다. 되고. 네. 주휴수당도 15시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15시간 이거 아주 중요한 기준이네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많이 꼼수를 쓸 때는 네. 일주 14시간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근데 이게 기준이 소정 근로 시간입니다. 네. 약정된 시간. 약정된 실제 시간. 근로 시간이 아니라. 네.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는 14시간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 일은 초과 근로로 16시간, 네. 17시간 매주 시킨 거죠. 아, 계약서는 그런 14시간 만들어 놓고.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는 실근로시간이 16시간 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은 14시간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이런 주휴수당들이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누가 봐도 매주 16시간 했다 이렇게 네. 한다면 이제 그 계약서가 잘못된 걸로 봐가지고 이렇게 조금 분쟁을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뭐 퇴직금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지급이 안 되는 게 맞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게 좀 궁금하고 헷갈린다. 이런 분들은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네, 우리 유상건 마을노무사님 찾아가면 되겠죠. 네, 저희 상담 전화도 있으니까 전화 몇 주시면 번입니까? 제가 전화번호 제가 전화번호 항상 조금 이따 받기만 하다 보니까 네, 노래 나간 다음에 제가 한번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네, 네. 자, 프리랜서 계약 관련 사연인데 요거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원들과 단기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데 퇴사할 때쯤 되니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곤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렇게. 네. 이 출판사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사실 출판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정말 실질이 프리랜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업력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근로 수시로 상시로 이제 업무 지시를 시키고 뭐 근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했다면 근로 실질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아무리 프리랜서 계약서, 뭐 용역 계약서 썼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이런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보장해 줘야 합니다. 네네네. 그 앞서 뭐 그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네. 네네. 자, 3983번님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써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다를 게 없으면 자동 갱신되는 건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뭐 변화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필수 기재 사항에 변화가 있다면 다시 쓰는 게 맞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뭐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고 뭐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견이 없다면 뭐 굳이 안 쓰셔도 뭐 이게 법 위반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존의 계약서가 그 기간만큼 그대로 연장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지금 보리밭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주셨는데 여기가 어딘가요? 어딘지 또 보령, 보령, 충남 보령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보령에 낚시 갔다가 보리밭이 예뻐서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2440번님은 오산의 쌍둥이 아버님, 근로계약서 작성한 후 조금 지나서 임금 인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임금 협약서라든지 뭐 임금에 대한 뭐 조건 그래서 간단하게 그 임금 부분만 해가지고 다시 작성하기도 합니다. 임금 부분만? 네, 그 부분만 수정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산의 쌍둥이 아버님 이해가 되셨죠? 다시 그 부분만 작성을 다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띵동댕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놀라셨죠, 노무사님? 네. 정색하고 있다가 제가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는 눈빛이었는데, 네네. 자, 반짝 퀴즈입니다. 사실은 이 반짝 퀴즈 오늘도 우리 노무사님과 함께 유상건 노무사님과 함께 조금 전에 다 답을 알려드린 거예요. 네. 요거 우리 유상건 노무사님께서 직접 한번 퀴즈를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단시간 근로자 우리가 네. 보통 법정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40시간이 미달되는 뭐 30시간, 네. 20시간 이런 단시간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게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성되는지 여부를 잠시만요. OS로 해가지고 잠시만요. 그렇게 문제를 문제가 이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제철 강원도 곰취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취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 아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노무사님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드렸는데. 제가 더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힌트를 좀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답인데.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근로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문자로 저희가 상담 받고 있거든요.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이라고 말머리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도로 상황까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미생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게 보셨겠습니다. 사실 저희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네. 직장 내 성희롱 강의할 때 네. 미생 부분을 이제 약간 일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상황 설명 좀 드리기도 합니다. 참 그 직장인들의 애환이 잘 녹아져 있는 네. 드라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거. 네. 네,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생활 밀착형 고민 상담소.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네, 월요일 슬기로운 동네 생활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유상건 마을 노무사님 모시고 오늘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여러분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이라고 말머리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바로 전화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반짝 퀴즈 내드렸는데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은 꽤 정답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3404번님이 이거 꼭 써야 됩니다. 정말 상식이 많이 쌓였어요. 이 프로그램 통해서 그러셨고요. 네. 그리고 8877번님이 사회초년생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네요. 여타의 많은 정보를 알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러셨고요. 네네. 우리 박성철 기사님도 이 슬기로운 세월생활 너무 유익하다고. 유노무사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셨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근로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전화 연결 한 통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네. 예, 이제 수원에 사는 김이라고 불러주시고. 네, 우리 수원의 김 선생님. 혹시 라디오 볼륨을 완전히 꺼주실 수 있는가요? 예, 지금 껐습니다. 네, 근데 약간 울림이 있는 게 네, 조금 어디 좀 뭐 계단이나 어디 동굴 속에 네, 괜찮습니다. 자, 일단 어떤 사연이신지 말씀해 보시죠. 저희 회사가 연봉제인데 연봉이 한 3,800 정도 되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 연차를 사용하면은 급여를 제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게 혹시 맞는 건가 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3,800이시고 이 연차를 사용하면 급여에서 제외를 한다고요? 네네. 이게 맞습니까? 노무사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회사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연차 수당을 넣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많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런 보통 이게 연차를 안 썼을 때
미사용 수당으로 나중에 지급될 거를 미리 우리가 선 지급하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선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다면 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뭐 연봉을 3,800 할 때 사실 어찌 보면 이 금액은 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죠. 원래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군요. 사실 이게 수당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포함해서 된 거다. 네네. 또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다 연봉에 그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법부 대법원 판단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없어진 케이스긴 합니다. 네네. 김 선생님. 네네. 네. 어떤 설명인지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예,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연봉 3,800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연차 수당까지 선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제가 이 연차 수당 포함된 게 유효하기 위해서는 선지급돼 있다라고 수당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자유롭게 연차는 쓸 수 있다. 그거를 막는 건 아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거나 또는 관행으로서 확실하게 인정이 돼야지 연차 수당이 유효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저기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수원의 김 선생님. 근데 그 연봉 3,800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이다. 그랬는데 그 계약서안에 이런 어떤 조건들을 넣어놓고 하는 거는 조금 겉으로 보기에는 연봉 꽤 주는군 하고 갔는데 그 안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조금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원래 내가 연차를 안 썼다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그 금액 빼고 내 연봉이 형성되어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또 여러 회사에서는 이렇게 수당으로 넣긴 넣지만 실제로 연차를 쓰더라도 차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회사마다 좀 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 네. 좋은 사장님이시네요. 어찌 보면 좋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사실 연차 수당으로 넣음으로 해서 회사 비용적으로는 이익이긴 합니다. 이게 통사임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의 꼼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연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일단 소개해드리죠.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올해 초 취업정보 사이트에서 한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을 했고요. 중소기업이었지만 설립한 지 20년이 넘은 회사에서 안정돼 보였고 사무직이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합격해서 출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니 채용 공고 내용과 다르더라고요. 사무직으로 공고를 냈지만 영업도 해야 하고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3개월 간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 검토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용 공고와 달라 당황했지만 일단 취업이 급해서 그냥 다녔는데요. 결국 제가 원하지 않은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3개월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생각할수록 회사의 거짓 채용 공고가 화가 나는데 이걸 문제 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채용 공고와 내용이 많이 다른 상황이라서 이제 퇴직까지 결심하셨고 퇴직하셨고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채용 공고를 좀 잘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즘은 이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든지 이런 공고도 이제 약간 고수익 알바처럼 올라온 게 있다 보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연과 같이 처음 공지를 했던 채용 공고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 입사하니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500만 원까지 부과가 될 수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러한 채용절차법이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런 제재도 좀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30인 미만은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사실 다른 방식으로 민사소송이라든지 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이 법 채용 공고에 대한 이제 거짓 정보를 올렸다는 것만으로 처벌 자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상시 근로자 수를 교묘하게 또 악용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부당이고 고지 신청이 안 되다 보니까 해고도 약간
자유롭게 아하. 할 수가 있고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뭐 연차 수당도 없고 휴업 수당도 없고 뭐 관공서의 공휴일도 너무 이제 열악하군요. 별로 안 줘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1년으로 쳤을 때 네. 똑같은 일을 했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냐 안 넘냐의 차이에서 대략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수당까지 고려한다면 네. 거의 뭐 한 달 이상 급여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잘 보시고 물론 이제 빨리 취업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입사를 결심하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전화 연결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저 의정부 사는 럭셔리 홍이라고 합니다. 네? 의정부 사는 럭셔리 홍이라고 합니다. 네, 럭셔리 홍이요. 의정부의 네. 럭셔리 홍님. 네, 당황스럽네요. 네. 네, 자, 어떤 사연이신지요? 저희 아들이 겨울 방학에 네. 그 명동에 있는 옷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네, 그 마감을 하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퇴근을 하라고 했는데 네. 저희 애가 친구를 기다리고 저 친구랑 같이 가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했더니 네. 말대꾸했다고 바로 해고를 시켰거든요. 퇴근해라. 이게 해고 사유가 되는지. 이거는 뭐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노무사님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해고 사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 종료한 데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종료될 정도로 근로자에게 기책 사유가 있냐 네. 여부인데 아마 이런 말대꾸 가지고 해고 사유가 된다면 이거는 그게 더 너무 문제겠죠. 말도 안 네. 되는 일이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신다면 아마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노동위원회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아까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네. 명동에 있는 장 가게라고 하시다 보니까 일하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면 네. 사실 이제 좀 어렵고. 각하가 되다 보니까 접수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다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게 5인 이상인지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 회사만 보시지 마시고 네. 그분이 사장으로서 여러 군데 옷가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만약 그렇다면 네.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4명밖에 안 되지만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네네. 장소는 분리되어 있지만 그 회사로 봤을 때는. 그렇죠.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다른 곳도 있다면 네. 그 근로자 수까지 다 합쳐서 상시 근로자 5명 넘지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넘는다면 이거는 부당해고 후진청을 할 수 있고 한다면 아마 부당해고로 판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명동에서 크게 하고 성수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건가요? 5명이 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후진청을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까 혹시? 가능합니다. 가능하군요. 팩스로도 가능하고요. 그럼 온라인 접수하려면은 노동청, 서울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마 네. 거기도 접수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럭셔리 형님, 네. 아드님이 상당히 열심히 2주 동안 열심히 또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좀 상처가 있었겠어요. 네, 지금 상처가 있어갖고 한 몇 달 동안은 일을 아예 구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막 또 그럴까봐. 그래서 네. 트라우마에 네. 다른 곳에서도 그래가지고 좀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은 아이고. 다른 데서 열심히 알바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 다행히 또 열심히 하고 있군요. 옷가게가 아니고 그냥 자기는 너무 텃세가 심해서 못 가겠다고 그냥 그런 일반 음식점에서 네, 지금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아드님을 잘 지금 훌륭하게 지금 아드님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건 없으신지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럭셔리 홍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왜 웃으세요? 아니 항상 잘 듣고 있고요.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네네네. 네.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네. 진행 중이거든요. 네. 가끔 들어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의정부의 럭셔리 홍님이었습니다. 이게 자녀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사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건 정말
그 자녀의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내 자식의 일이다 보니까 정말 그 분하고 원통한 일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노동위원회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685번님이 65세 택시기사입니다. 매년 촉탁계약서 작성을 하는데 이게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건지요? 차이점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네,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다를 건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촉탁계약서로 이렇게 다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 기간제법 때문일 겁니다. 기간제법에서 만 55세가 넘는 경우에는 네. 뭐 기본적으로 일반 그 55세 미만인 사람이었다면 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해서 네. 계약을 해서 체결하게 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 무기계약적으로. 다만 이제 만 55세가 넘는 경우에는 이 2년을 넘게 초과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네.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촉탁계약서에서는 예를 들면 정년이라든지 또는 이제 갱신되는 기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네. 싶다 보니까 그런 이제 계약 재갱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고 그런 조건을 확인하고 네. 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3685번님. 네. 7979번님은 축산개통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나요? 종개장, 부화장 개통회사인데 수당이나 휴무 그 수당 등을 이야기하면 축산법이 우선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그러셨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까? 노무사님 어떻습니까? 농업, 임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인만 같은 경우에는 축산 적용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아마 특별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먼저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제가 해본 부분 없는 분야다 보니까 조금 새롭긴 네네. 합니다만 아마 특별법이 있다면 그 부분이 우선은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알아보고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유상건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님과 오늘 근로계약 관련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연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0대 구직자입니다. 구직 포털에 게시된 채용 공고에 지원했었는데 면접 본 회사와 근로계약서, 월급 명세서의 회사명이 다릅니다. 상사에게 A기업으로 지원해 면접봤는데 왜 내가 B기업 소속이냐 했더니 회사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인력을 나누느라 4개의 기업명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같은 대표며 같은 회사라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영세나 중소기업에선 수시로 있는 일이라 문제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노무사님? 이렇게 네,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좀 그 채용 공고와 좀 많이 다르다는 오늘 그런 그 사연들이 많네요.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런 상담을 드렸던 회사 중에서도 나쁜 의도가 아니라 네. 정말 이제 회사를 영위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세금을 조금 줄이고 네네. 싶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을 고려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네. 사실 위법입니다. 네. 위법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히 얘기하면 불법 파견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근로계약서에서 는 A 회사랑 체결해서 체결했는데 B 회사에서 일을 하라고 시킨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랑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 즉시 이제 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디다 청구를 합니까?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합의로 많이 되긴 하는데 네네네. 문제되면 노동청에서 문제 제기를 첫 번째가 이제 합의고요. 네, 그래도 안 사업장 되면 관할 노동청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관할 노동청으로. 네. 이제 노무사님께서 보신 황당한 근로계약서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상담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많은 게 이제 이 연봉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아까 제가 그 라디오 사연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또는 뭐 갑자기 뭐 한 달 전에 또는 2달 전에 얘기하지 않으면 이번 달 월급을 주지 않겠다. 이번 달 월급 주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네. 얘기하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한 만큼 보상을 퇴직하기 전에? 주지 않겠다. 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퇴직하기 전에 한두 달 전에 미리 얘기하자면 주지 않겠다. 네, 너 일한 거 돈 뭐 일부를 삭감해서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그럴 수도 했었습니다. 있어요. 사실
계약서 작성에 있어 가지고는 뭐 이게 저희가 뭐 분쟁을 가거나 또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이 나와서 이게 적발되지 않는 이상은 당사자 간에 이제 또 합의 내용으로서 이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력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당사자끼리 오케이 해서 합의를 해서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게 내용이 다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이 강행 법규에 위반되는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한해서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되고 그 무효가 되는 부분은 기준에서 뭐 하회하거나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제 효력에 따라서 법 내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인데 임금을 시간당 5,000원을 써놨다. 근데 내가 이걸 잘못 보고 사인을 한 거죠. 사실 뭐 저희가 어릴 때 뭐 어떻게 함부로 사인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내가 사인을 잘못했으니까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사인을 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법에 미달되거나 하회되는 부분은 법 내용이 들어오다 보니까 5,000원으로 사인했다 하더라도 9,860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A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근로계약서 체계했다면 A에서 일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노무사 관련 시리즈물이 나온다는 게 뭐 어떤 얘기입니까, 오 PD님? 여기 뭐 드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영화 노무사 회에 있다 보니까 뭐 좀 관련해서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드라마를 뭐 촬영 중에 있다라고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뭐 다른 자극사들에 비해서 좀 인지도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도 많았는데 이 드라마가 잘 되면 좀 인지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런 영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나온다고 하니까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자, 오늘 저 유상곤 노무사님과 근로계약 관련해서만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쪽 노동권익센터 마을 노무사 쪽으로 이제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뭐 맞습니다. 이런 상담들이 상당히 많이 쇄도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누구나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하고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충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도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이런 괴롭힘이 있을 때 제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문의가 많이 오기도 합니다. 상당히 화가 나서 이 유 노무사님을 찾을 것 같은데 이 상담하다 보면은 사람이 차분해질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말씀을 차분하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말이죠. 저희가 이제 보통 의뢰인으로 만나는 분들은 이제 분쟁이 있어서 오신 분이더라 보니까 약간 그렇군요. 이제 좀 이제 화가 나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진정시키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판단을 해드리는 게 해서 이제 그런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향을 잡아드리는 게 노무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자의 편에서 또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주시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반짝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노무사님 정답은요? X입니다.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해야 됩니다. 선물 받으실 분 3969번님, 1669번님, 그리고 9229번님, 8998번님, 0506번님, 이렇게 5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전화 상담 좀 밀려 있었죠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해달라고 지금 전화 주셨는데 저희가 다음 기회에 오늘 시간이 다 미쳐 오늘 상담 못 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 더불어 함께 가는 사회였으면 하는 제 바람이네요. 7759번님이 좋은 말씀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에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 유상건 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무사님. 고맙습니다.